자, 마지막 내용은 일단 요 책은 없어요. 라이트셀. 라이트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기억나. 가끔 이 책 하면서 가끔 그런 말 했어요. 이거 교과서에 없다. 했던 내용들 기억나세요? 지금 하는 내용이 딱 그겁니다. 자, 페이지는요. 177쪽이에요. 자, 제가 윤종이랑 해보니까 윤종이가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약간 제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윤종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봐봐 다시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너가 좀 듣고 어려우시면 당장 급한 건 아니다 하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제목 보시면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어떤 단어인가요? 분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분할이란 말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일단은 분할이란 말 살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분할? 언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문제 볼까요? 사실 이 문제거든요. 한번 너가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 자, 서로 다른 분할이란 말 제가 최대한 문제 많이 풀어드릴 거니까 한번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읽어보면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다시 서로 다른 동전이 지금 몇 개예요? 6개. 자, 제가 또 이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동전이 이런 줄게요. 서로 다른이니까 예를 들어 A 동전, B 동전, C 동전, D 동전, E 동전, F 동전 맞아요? 네.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분할이라는 뜻인 건데 이 말을 너가 이해할 수 있는지 똑같은 주머니 두 개란 말을 너가 좀 오늘 이 교시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주머니 두 개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죠. 여기 지금 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봐봐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이게 너가 육안으로는 딱 보면 구분이 되나?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너가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 여기에 이렇게 동전이 A, B, C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D, F가 들어갔다 칠게요. 이 경우랑 반대로 여기에 D, F가 들어간 거 여기가 A, B, C랑 들어간 거랑 이거 두 개가 이 문제에서는 어떨까? 그게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약간 나오는 이유를 굳이 말하면 우리 요 근래 순서란 말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주머니란 말은 얘네들이 바뀌는 건 순서가 어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뀌는 거는 이번 경우는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말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이 문제를 제가 실제로 푸는 걸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이 6개 동전은요 이 똑같은 주머니 두 개에다가 자, 빈 주머니가 없도록이란 말 뜻이 뭐예요? 빈 주머니가 없대요. 모든 주머니에 그러니까 최소 한 개씩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럼 자 크게 몇 가지 일단 경우가 있을까라는 거지. 방금 제 말을 이해했다면 이제 여기다 동전을 막 넣을 거잖아. 넣는 방법에 관한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왜 3가지야? 첫 번째, 이 주머니에 몇 개? 한 개는 최소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에 몇 개? 5개. 자, 이거 지금 다 넣으셔야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5개. 또는 두 번째, 이 주머니에 몇 개? 2개. 이 주머니에 4개. 세 번째, 이 주머니에 3개. 이 주머니에 3개. 자, 그런데 쌤, 왜 3개밖에 없나요? 아까 말했습니다. 그럼 원래 나올 게 4개, 2개.
얘랑 똑같아요. 그걸 딱 쓰지 않는다는 거지. 2개, 4개나 4개, 6개나 이 경우는 같은 거예요. 다시 5개, 1개랑 얘랑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크게 3가지. 이걸 일단 볼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그럼 자, 이제부터 한번 실제로 넣어볼게요. 자, 도와줄래? 그럼 먼저 얘부터 할까요? 여기에 1개 넣는 경우의 수 뭐라고 쓰면 될까? 60. 맞아요. 조합을 이용하시면 돼요. 60. 그리고 오른쪽에 5개를 그럼 몇 가지일까? 50. 네. 나머지 싹 다 들어가세요. 그 말인 거예요. 5시오. 이게 1이잖아. 말했잖아. 경우의 수가 1이란 말은 그냥 다 들어가세요. 그 말인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요? 두 번째, 2개 내기입니다.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62. 곱하기 뒤에는 4, 4. 잘하는데요? 세 번째, 3개, 3개는요? 63. 곱하기 32. 자, 너무 잘했는데 이 분할의 약간 이제 킥은 여기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누구이며 왜 틀렸냐를 오늘 답변할 줄 아시면 오늘 분할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오묘해요. 이게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셋 중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예시로 든 그 상황이에요. 그 3번. 자,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줄 아세요? 3번. 둘 다 똑같은데 내용이 다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버리면요. 아까 제가 그 예시했잖아. 자, 6개 중에 3개를 뽑고 3개 중에 3개란 말이 많은 조합이 있는데 얘가 지금 똑같은 주머니라는 말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다시 아까 말했잖아.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3개를 A, B, C로 뽑고 그 다음에 D, E, F를 넣었어요. 지금 여기 안에 이런 경우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처음 3개를 D, E, F를 뽑고 그 다음에 A, B, C를 포함하는 경우 여기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똑같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이거 2개가 서로 같은 거예요. 서로 같다? 그럼 뭐 해줘야 되는 줄 알아? 나 이거 너 조합 처음 배울 때 그 버전이 됩니다. 얘 지금 서로 같은 게 몇 개 생겨요? 2개. 정확히 말하면 2개가 아니에요. 얘네 둘을 배열하는 것만큼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종합 보정과 돌려야 돼. 요 경우에. 이게 지금 왜 하는지 알겠냐는 거야. 똑같은 주머니에서 이게 이 개념이 분할이에요. 분할이 약간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문제 보시면 다른 걸 보면 더 알 건데 이게 약간 뭐랄까 어딘가 봐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시 지금까지는 너가 떠올려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없었냐면 이 들어가는 주머니가 똑같지 않았어요. 다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릿수 만들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자릿수 만들 때는 얘랑 얘랑 똑같은 주머니가 아니에요. 왜? 두 자릿수 문제란 말은 얘는 약간 무슨 주머니야? 쉽게 말하면 1자리 1의 자리 주머니고 얘는요. 11자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주머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동전을 다른 데 넣었어요. 그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요. 다른 동전을 어디에다가 약간 뭐랄까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다가 넣어버리게 되면 특히 이런 경우에 3개 얘네 둘끼리 구분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얘네 둘이 구분이 안 되니까 봐봐 3개도 구분이 안 되는데 주머니도 구분이 안 되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게 개수가 아까 말한 이런 경우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분할의 핵심입니다. 이 느낌을 받아가시면 분할 끝이에요. 분할 생각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마지막 정답은 아시죠? 세 개 다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 크기는 더하는 겁니다. 자, 혹시 뭐 필기를 한번 하셨는 거 아니면 뭐 일단 한번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좀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분할이라는 상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머니가 똑같다는 거야. 내가 뭔가 이렇게 나누는 상황인데 그게 똑같은 곳이 돼버리면 특히
지금처럼 개수가 같아지면 개수가 같은데 주머니도 같으면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이럴 때는 뭐다? 조심을 해야 된다.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윤종아, 요 보정 뭔지 아시겠죠? 그 조합 보정과 유사합니다. 저거를 배열하는 것만큼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저 주머니의 개수만큼 2팩이면 2팩만 나눠주면 됩니다. 자, 몇 개 더 풀어보시면 뭔 말인지 아마 윤종이는 조금 잘할 것 같아요. 해보면 아, 이게 분할이구나. 딱 한 번만 더 아 하시면 돼요. 아, 이게 분할이구나. 분할이구나. 옛날에는 이거 배웠어요. 옛날에는 정식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약간 모르겠어요. 학교 가보시면 그때 서영고 가실 거잖아.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거 안 나왔던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나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조합 관련해서 약간 좀 더 고난도 스타일입니다. 그 주머니가 똑같다는 거예요. 됐어요. 윤종아, 질문 한번 해볼까? 근데 쌤, 얘네 둘은 보정했어 안 했어? 근데? 얘는 근데 왜 안 했을까? 왜 얘만 하지? 이거에 답변 가능한가요? 갑자기 근데 애초에 개수가 다르니까 같을 수 없어. 그거예요. 개수가 달라서 얘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봐봐, 주머니는 다르지만 방금 말한 대로 개수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주머니도 같은데 개수도 어때요? 같아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구분이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다시 뭐야?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이거를 따로따로 세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밑에 관련 문제. 자, 1272번 풀어볼 시간 됩니까? 주로 존재고. 오, 좋은데요? 자, 혹시 윤정아, 위에랑 달라진 표현 하나 보이세요? 하나, 둘, 무슨 표현을 바뀌었지? 다섯 개, 네 개, 두고 나는. 자, 밑줄. 이번에 바뀐 표현은요, 이겁니다. 무슨 표현? 너가 지금부터 몇 가지 분학을 표현들을 볼 거예요. 혹시 위에 있는 똑같은 주머니란 말과 묶음이란 말은 둘 다 공통점 있는 거 아세요? 두 묶음이란 말도 어때요? 뭔가를 뭐 하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봐봐. 지금 두 묶음이란 말은 이렇게 또 두 묶음 만드는 거잖아. 제 질문은요, 얘네 둘이가 구분되냐고 안 되냐? 안 돼. 묶음이란 말도 구분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분할 관련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문제 풀어보면요, 이 어떤 조금
얘네 둘이가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야. 다시 얘네 둘이가 구분이 안 되면 그게 분할 문제예요. 미리 볼까요? 오른쪽 위에 1273번 문제 보이세요? 네. 거기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두 개의 조. 자, 조라는 말. 자, 두 개의 조를 만들겠대요. 이거 두 개의 조는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조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그 조끼리 구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약간 순서. 순서가 추가되려면 조에 뭐가 필요해? 배.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분할 문제가 아니게 돼요. 뭐 1조, 2조 이해돼요? 조끼리 구분이 되려면 뭐 1조, 2조, 3조, A조, B조 그러니까 이렇게 조끼리 구분이 되면 그건 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조라는 말은 얘네들끼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조 묶으면 구분이 돼 안 돼? 그럼 구분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뭐 A 묶음, B 묶음 그러니까 이런 이름 같은 게 필요한 거야. 다시 너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떠올려봐. 웬만한 문제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두 개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구분이 가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였다면 분할 관련 문제는 다시 한번 분할 관련 문제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눌 때 각각이 뭐가 안 된다? 구분이 안 돼. 그게 분할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 문제가 딱 나와버리면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에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A, B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한번 A랑 B 구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관련 베이스는 맞는데 방금 말한 내용을 좀 의식해야 되는 굉장히 미묘한 내용인데 민경아 이거 미묘하잖아 뭔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너가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배우게 된다면 만약에 굉장히 이 미묘한 어떤 이 외줄타기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제 정말 더 미묘해져야 돼요. 어? 묶음이라고? 묶음은 구분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가정을 하시면서 식을 세우셔야 돼요. 구분이 안 된다. 구분 안 돼. 구분 안 되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가정을 해야 돼요. 분할까지 공부하고 나면요. 조금 더 너가 이해를 잘 할 수도 있을 거야. 나중에.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한번 들을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뭔 소리야? 6번에 55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분수가 나와? 뭐 한 거지? 아, 안 떨어져요. 자, 일단 A, B 두 개 구하는 거잖아.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A부터 해볼까? A는요, 9개의 다른 구슬을요. 첫 번째, 5개, 4개, 두 묶음입니다. 두 묶음이란 말. 자, 5개, 4개. 근데 자, 요게 또 묶음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 둘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묶음일 때는. 그럼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5개, 4개도 있지만 원래는 4개, 5개도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 봐봐. 이 문제가 만약에 A 묶음, B 묶음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A 묶음, B 묶음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두 개는 다른 거라고요. A의 5개, B의 4개란 말과 A의 4개, B의 5개는 다른 말이라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런 말이 있다 없다? 헐. 이런 말이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는 것도 이미 분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미 여기서 또 분할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같은 거니까 이게 바뀌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갑니다. 좋아. 자, A 구하는 중입니다. 9CO 곱하기 4C4. 자, 이 경우에는 분모 자리에 추가 고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왜? 개수가 하나. 이미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우리가 막 더 겹침이 있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민감하다, 지금 약간 조심스러워요. 네, 그럼 얘는 요게 A입니다. 두 번째 B. 자, B는요 3개씩 세모급이란 걸 이해돼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요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봐봐, 아까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봐봐, 얘네 3개도 구분이 안 돼요. 묶음. 근데 다 몇 개씩이야? 3개. 그럼 얘는 구분이 아예 안 돼요. 개수까지 똑같으면 구분이 아예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B가 뭐다?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이죠? 3개 썼으니까 나누기 얼마? 나누기 300. 이거 그 조합과 똑같아요. 3 아닙니다. 얘네들끼리 배열되는 개수만큼 보존해줘야 돼요. 6가지. 그러니까 3픽 6개인 거 알죠? 6가지 케이스를 한 개로 가져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나오셨나요? 이게 A인데. BS였어요. 그럼 정리해봐. 이게 지금 분할 관련 대표 문제예요. 괜찮아요? 네. 자, 한번 더 해볼까? 1273번. 자, 아까 봤던 조라는 말. 그러니까 조라는 말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면요. 두 개의 조? 두 개의 조명 순서가 안 중요해요. 조끼리 구분이 안 되면 분할 문제야. 그러니까 윤정아 좀 느낌 와. 분할 문제는 약간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이 구분이 안 될 때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를 넣잖아, 윤정아. 넣는데 그 자리가 구분이 안 되면 분할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번 나중에 떠올려보세요. 숙제 한번 해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얘는 딱 지금 뭐 묶음, 조, 뭐 똑같은 주머니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인데 사실은 들어갈 때 구분이 안 되면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때 들어가는 보정이 분할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하시길 바래요.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그 소리구나. 그 소리구나. 이번 문제는 적어도 문제입니다.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금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 진짜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이 민감하단 말이 웃긴데, 진짜 민감해요. 아다르가 어달라. 이게 진짜 완전 어달라요. 그래서 여기 파트를 열심히 하면 사람이 좀 민감해집니다. 나는 재밌고. 일단 쫄깃해요. 하다 보면. 와,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냥 하면 안 되는구나. 분할. 걸로? 3번. 오, 맞습니다. 오, 자, 같이 해볼까? 자, 이번 문제는요, 선생님 3명, 학생 3명, 총 4명씩 뭐라고 써있게? 2개의 조라는 말. 그러니까 이해돼요? 재료는요, 조라는 말, 묶음이란 말, 같은 주머니란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아까 어떤 느낌이다?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분할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자, 그러면 4명씩, 일단은 이해하자면 4명씩 2개의 조를 만들 건데 지금 선생님이 3명이잖아. 근데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각 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여기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적어도 문제니까 전략 어떻게 세우면 돼 그러면? 직접 세지 말고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차라리 전체에서 뭐를? 없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쪽에 몰빵돼 있는 약간 선생님이 그러니까 묘사하자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빼주면 되는 거죠. 몰빵돼 있는 거 갑니다. 그럼 전체부터 갑니다. 전체는요 똑같아요. 8C4 곱하기 4C4라고 쓰는데 해야 돼요, 그죠? 4명, 4명 교정해야 되냐? 해야 돼. 나누기 얼마? 2패.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왠지 알겠어요? 다시 이게 그냥 조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는요. 다시 A, B, C, D, E, F, G, H랑 E, F, G, H랑 A, B, C, D가 서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개수가 같으면 이거 뭐야? 개수가 같으면 좀 이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어서 선생님 몰빵입니다. 그럼 혹시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이렇게 푸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함. 아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한 거지? 전 직접 센 건가 그냥? 그러니까 한 명씩 넣어놓고 센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죠 아마 해보시면. 요렇게도 해볼 수 있거든요. 요 상황 이해잖아. 선생님 선생님 몰빵이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3C3 곱하기 3C 3 1 봐봐. 너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분할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들어갔죠. 3명 들어갔어요. 근데 봐봐 다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약에 자 요게 그냥 두 조가 아니라 1조, 2조예요.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들어갈 때도 경우의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만약에 1조, 2조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선생님 세 분이 어디 들어가는 경우? 1조에 들어. 1조에 다 들어가세요랑 또 2조에 들어. 그럼 원래 그 경우는 곱하기 1 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세야 돼.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게 분할, 그러니까 조는요.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여기 들어가는 거 어때요? 같아요. 구분이 안 돼.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니까. 그러면요, 쌤 어떻게 해요? 쌤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개수가 없어. 한 가지 한 가지. 쌤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 계세요. 누구만? 학생들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 세면 뭐라고 씁니까? 여기 이제 학생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거지. 총 4명이 뭐라고 쓰면 되는데? 51, 학생 한 명이니까 50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54. 다시 4. 이런 식으로. 쌤, 이번 경우에는 이거 나누기 2팩 안 하나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했어. 왜? 확실히 뭐였나요? 이게 맞아. 이게 더 재밌는 게, 이건 지금 구분이 되는 상황이야. 뭐 때문에?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맞아. 이게 약간 이해돼.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웃겨요. 이게 뭔가 봐봐. 쌤, 4명, 4명이잖아. 이게 4명, 4명이 더 중요한 건 아니야. 제 말 얘기해요. 이게 4명, 4명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구분이 되냐 안 되냐. 다시 아까처럼 개수가 달라서 구분이 되던가 혹은 뭐가 달라져. 개수는 같지만 뭐가? 역할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명확하게 선생님이 계신 조.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다? 선생님이 뭘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두 조를 구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뭐 말인지 알지? 이게 좀 뭐 말인지 알겠지? 이게 좀 분할의 그 핵심이야.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야. 어쩌면. 그래서 보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빼주시면 정답 똑같이 나옵니다. 네. 적어도. 근데 아마 윤종이가 세신 건 직접 세신 거잖아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풀이가 있다는 거지. 자, 먼저 분할이라는 말이 좀 이해돼? 네. 약간 그 느낌, 그 느낌 좀. 아, 이게 분할이구나. 그럼 자, 이어서 밑에 가볼게요. 두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분할이 어려운 거지 얘는 쉽습니다. 자, 위에 제목 밑줄 한번 써볼까? 우리 지금까지 분할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분할은 방금 본 것처럼 말 그대로 뭐예요? 조를 만드는 거고 묶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있어요? 혹시 분배는 혹시 이런 말도 우리 뭐 분배법칙 이런 거 쓰잖아요.
아까 어떤 느낌이야? 나눠주다. 분할된 거를 나눠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묶음을 만들었잖아. 세 묶음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밑에 문제 보시면 세 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써 있는 게 그 약간 스폰데요. 색깔 없으니까요. 방금 했던 게 여기 분할이에요. 분할. 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할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혹시 뒤에 이거 뭔지 아시죠? 저희 보통 팩토리얼 뭐 할 때 쓰죠? 배열할 때. 약간 이 말이에요. 이걸 왜 하는 줄 알아? 다시. 지금 이 말인가요? 봐봐. 간단하게 묘사하면 이런 거야.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세 묶음 만들었던 거 기억나? 묶음이란 말 분할이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하면 돼요. 분할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가 뭐냐면요. 앞에 지금 학생이 몇 명 들어있는 거예요? 세 명한테 이걸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건 몇 가지냐 하라는 거예요. 이게 3패까지예요. 왜 3패까지예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너 뭐 받을래? 셋 중에 하나. 또 뭐 받을래? 둘 중에 하나. 너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분배, 분할 분배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걸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묶은 거를 나눠주는 게 이제 분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관련 문제 1175번. 또 한번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묶어서 이제 나눠주세요가 분배예요. 분할과 분배. 또 세트로 같이 갑니다. 분할 분배. 끈을 보세요.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그게 분할이에요. 분할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명한테 나눠주세요가 분배입니다. 역시나 분할하실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따로. 그러니까 분할은 묶음을 만드는 거고, 분배는 그 묶음을 나눠주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아, 두 개, 한 개면 보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나는 결과? 2팩? 오, 2팩이에요. 왜 2팩이지? 두 개가 모르면 한 개는 괜찮죠? 한 개 좀 구분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구분이 안 되지. 두 개 얘기해줘. 2팩 나눠줘. 이해 잘했네. 2번 아니에요? 2번 맞습니다. 이해돼요? 이게 분할 분배예요. 그러니까 분배는 별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할이 별거야. 분배는 그냥 팩토리얼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자, 한번 보여드리자. 여기까지 끊고 먼저 세 묶음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야. 두 개의 단계입니다. 바로 봅니다. 5C, 3C, 1C인데 이번 경우에는 얘네들이가 구분이 안 돼요. 두 개 되니까. 그러면 나누기 6으로 이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뒤에 보니까 요 묶음 세 개를요, 누구한테? 세 명한테 색깔 왜? 자, 세 명한테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몇 가지라고? 분할, 분배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나눠주는 건데 왜 뒤에 왜 곱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곱하기를 하냐고요? 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게 구분되는 상황인가? 네. 그러니까 묶어서 나눠준 거잖아. 이거는 일종의 연속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중에. 아, 나눠주는 게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개 이렇게 교보에서 나서 아니요, 지금 이렇게
세 묶음을 만들었잖아요. 세 묶음이 나왔잖아요. 다시 여기까지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5개 사탕을 아니면 너가 이제 저기 어디 놀러 가는데 동생들한테 주려 너가 이제 이거 이제 선물을 만든 거예요. 어딘가에는 뭐 사탕 2개, 1개를 이제 선물을 만든 거예요. 그게 분할이에요. 세 묶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애들이 지금 쪼롬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3명한테 이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말. 그럼 자, 이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물어볼까? 자, 첫 번째 친구. 이 친구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셋 중에 하나, 왜냐면 하나 가져갈 거 아니야. 셋 중에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친구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왜? 하나 가져갔잖아. 2개 남았잖아. 하나 가져가고 마지막 친구. 한 가지. 상식이 없어요. 이거 다 우리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인 거야. 지금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3패까지라는 거지. 아 그럼 앞에 파란 색깔 부분은 세 묶음으로 나눠주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크게 2파트가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경우의 수 따로. 그러니까 이게 분할, 그러니까 사탕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분배, 나눠주는 또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해서 이제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당연히 곱하기죠. 이게 보통 더하기일 때는 언제 더해줘요? 더하기는 언제 더해줘요? 다. 이거 아예 그냥 별개일 때 더하는 건데 얘가 지금 별개라고 봐야 되나? 아니. 이 모든 작업은 다 연속적인 거예요.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분할을 하고 분배하는 거니까 이건 다 그냥 연결되는. 곱하기 당연히 맞아요. 이건 더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분할 분배 라는 상황입니다. 뒤에 가볼까? 요거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1278번 역시나 분배 관련 문제인데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나는 윤종아 너한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솔직히 말할까? 분할이란 말, 분배란 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사실 어쩌면 분할, 분배란 말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왜 하는가 하는 이유가 돼요. 지금 교과서에 없잖아. 근데 교과서에 없지만 난 지금 너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우리가 했던 말이잖아. 진짜 순혈과 조합을 다 배웠는데 이거 진짜 너가 이제 아이템처럼 도구처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위가 분할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쩌면 분할 분배를 몰라도 이 상황을 이해하면요 원래 이식이 나와야 정상인 거야. 솔직히 말하면요. 분할 분배를 몰라도 이 보정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닌 거야. 어쩌면 이 상황을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정말 가슴 깊이 하며 이런 보정을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도와준 역할인 거지. 너가 처음이니까 어려울까봐 묶음이란 말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다? 너가 어쩌면 이 묶음을 알고 있잖아. 이 말을 알고 있으면 어쩌면 당연히 그냥 보정을 원래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 당연히 선택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더 당연하게 되길 바래요. 제 바람입니다. 욕심일 수 있는데 이해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이번 단원은 초고수가 돼요. 진짜 완벽한 그냥 아이템이에요. 저는 그래요. 지금 약간 딱 나오면 사실 이걸 따로 의식을 나는 안 해. 그냥 나는 이런 단어의 의식을 해요. 새 묶음? 묶음?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뭔가 이런 단어의 민감해요. 나눠준다? 이런 상황? 아, 선택.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뭐 분배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연습해봐. 진짜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이거 잘하면 진짜 이번 달은 재밌다니까. 그냥 이거 완전 게임이야, 게임. 이번 달은.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1278번. 처고도 문제입니다, 또. 얘도 어쩌면 그러니까 분할 분배로 막 의식한다기보다는 아까 윤종이 잘하더만 그러니까 뭔가 그냥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해볼까라는 거지. 이번 단어는 그거를 하는 단어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도 약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약간 정말 느낌이거든요. 민족은 느낌이라서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도 마카롱 한 개씩 받는다는 거는 그 한 개 이하로는 못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한 개씩은 받는 얘기예요. 아 최소 하나. 그러니까 못 받는 친구 없다는 거지. 다 하나씩은 받아야 돼 그 말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하나씩은 받아야 돼 그 말입니다. 날 보네. 번 2번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 문제 마카롱 5개를 3명한테 줄 건데 적어도 한 개씩은 받아야 돼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생각해보면요.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은 분할부터 얘기하면요. 분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개, 그리고 한 개, 그리고 몇 개. 누군가가 3개를 받으면 일단 안 받는 친구 없죠. 요 조건 만족합니다. 다 받을 수 있고요. 또는 한 개, 2개, 2개 요렇게도 다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 있나요? 제가 보면 네. 무조건 조종 하나 받는다면 요렇게 두 개 푸시면 돼요. 자, 위에 거 먼저 할게요. 분할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C 3인데 이 경우는 보정해야 돼 말아야 돼? 아 해야 돼. 지금 세 묶음 만든 거니까 요거 두 개 보정해줘야 돼요. 나는 그 뒤에다가 곱하기 분배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포장만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몇 가지다? 아 자, 3명이니까 몇 가지? 요게 분할 분배예요. 또는 갑니다. 자, 한 개, 두 개, 두 개. 5C1 곱하기 4C 2 곱하기 2C에다가 나누기 보정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이거는 돼야 돼. 두개 중 있으니까. 이때 곱하기 분배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혹시 어떻게 풀었어요? 아래 공간 그 이것만 있어요.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세 개 케이스도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다 해서 더해줘야 된다. 라는 문제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대진표 문제라는 거 한번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 이게 막 좀 더 알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스포할게요. 쌤 이건 뭐예요? 겁먹지 마세요. 얘도 이해를 하고 나면요 약간 분할 관련 응용 문제 대진표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나시면 분할 관련 응용 문제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분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지? 이제 두 그룹이 있을 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데 뭐 똑같은 주머니, 묶음, 조 다 무슨 말이야? 그룹이 바뀌어도 같은 상황일 때 분할을 쓰는 거잖아. 근데 혹시 대진표 혹시 뭔지 아세요? 대진표라는 거는요 이해를 하시고 나면요 딱 그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다? 위에 공간이 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진표 혹시 밑에 이런 그림 혹시 아시죠? 대진표 막 이런 거 아시죠? 제가 물어볼까? 봐봐. 대진표가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혹시 일단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대진표에서 요거가 A팀, B팀 붙겠다 그 말이잖아. 대진표에서 이 말이랑 두 개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대진표를 맞아. 이게 A랑 B랑 붙겠다는 말과 B랑 A랑 붙겠다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마침 딱 방금하고 분할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바뀌는 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더. 그럼 예를 들어 대진표에서 봐봐. 이런 것도 어때요? 뭐 밑에 보면 이런 대진표 나오잖아요. 이 말과 귀찮긴 한데 써드릴게요. 이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분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룹끼리 바뀌어도 이건 같은 대진표잖아요. 이걸 다르다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대진표 문제는 분할 관련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내려가서 얘는 심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 자, 1280 문제 보시면요. 자, 대진표가 나옵니다. 자, 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지금부터 기본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대진표가 딱 나오면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쪼개시기 바랍니다. 자, 쪼개보시면요. 왼쪽에 몇 팀, 오른쪽에 몇 팀 있죠? 왼쪽에 2팀, 오른쪽에 4팀. 이걸 먼저 분할시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보셨던 문제로 치면 두 묶음을 만드는 거예요. 2개, 3개의 묶음. 뭐라고 쓰는 거? 곱하기 3C3.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고민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정해야 돼 말아야 돼? 왜 안 해야 되는 거지? 합수가 달라서. 그 2개, 3개면 구분이 돼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자, 분할. 그러니까 지금 분할을 한번 쓴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분할을 여러 번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두 묶음이 있을게요. 요 기준으로. 왼쪽에 몇 개? 오른쪽에? 그럼 또 분할했어요. 그러니까 분할을 여러 번 쓰는 문제가 대진표 문제예요. 그럼 갑니다. 뭐라고 쓰면 돼? 3C 곱하기 자, 보정해 말아. 또 할게요. 어디? 여기도 보정을 일단 하긴 해야 돼. 이론상으로는요. 얘도 지금 몇 개? 자, 근데 얘는요. 일단 처음이니까 보이는데 결론을 보시면 결론부터 말하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2개 남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이유를 말해줄게요. 얘 굳이 말하면 뭐라고 쓰면 돼? 1실 2실 곱하기. 근데 이 경우는 보정해야 돼 말아야 돼? 한 개는 보정해야 돼요. 나누기 얼마? 근데 혹시 이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가지. 근데 이거 왜 한 가지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마지막에 2팀 나오면 얘네들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 얘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건덕지 없다는 거지.
다시 여기서 마지막에 두 팀 남으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얘도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러면 정답이 이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대지표 문제는 위에서부터 쪼개서 분할 문제를 여러 번 푸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분할을 여러 번 하는 문제예요. 제 말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분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1281번 문제 한번 해보실 거예요. 분할 관련 응용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영고 이거 토너먼트 학교에서 한번 다뤘다고 듣긴 했어요. 선생님이 분할이란 말은 안 썼어, 윤조가. 분할이란 말은 안 쓰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나? 사실 분할이란 말을 몰라도 돼요. 분할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누기를 하는지. 자, 밑에 문제입니다. 1281번 대진표. 분할을 여러 번 하시면 돼요. 쪼개고. 그리고 쪼갤 때마다 보정 체크해야 돼요. 보정할까 말까. 그 개수가 똑같으면 해야 돼요. 개수가 다르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두 팀 나오시면 안 해도 됩니다. 왜? 한 가지 나옵니다. 두 팀 무조건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거는 정말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대진표 문제. 기출에도 요거는 안 나왔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분할 공개를 아마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 맞나요? 1번 맞습니다. 잘하는데요. 자, 가볼게요. 쪼개세요. 자, 몇 팀? 두 팀, 그러니까 2명, 4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분할 개념을 갑니다. 6C2 곱하기 4C3 맞나요? 이 경우는 보정해봐요. 안 할게요. 둘, 넷 곱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미나니 쪼갭니다. 몇 개? 4시 이 경우는 보정해봐라. 해야 돼. 얼마? 200. 그러니까 이 보정싸움, 그러니까 보정을 할까 말까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할 필요 있다 없다? 얘네들은 그냥 한 개라서 이게 정답이다. 그럼 하려면 이거 됩니까? 마지막 문제 1282번까지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조합 끝. 자, 오늘의 1교시 도형 관련 문제 나옵니다. 도형 관련 문제. 2교시에는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신기하죠? 대진표 작성할 때 이렇게 하시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 나오는지. 분할이란 말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이 뭘까?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데 그동안과는 좀 달라요.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뭔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눌 때
맞습니다. 이해돼? 네. 자, 또 갑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쪼개세요. 그리고 8C4 곱하기 4C4 고정해 안 해? 해야죠. 해야 돼. 그리고 또 쪼갭니다. 그럼 요거 이제 4C2 곱하기 2C2 해 말아. 해야 되고 또 쪼갭니다. 4C2 곱하기 2C2 고정 해야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두 개씩만 나오면 얘네들은 안 해봤잖아. 해봤자 하나씩밖에 안 해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니까 여기 전체 경우수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토너먼트 대진표 관련 문제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마무리할게요. 자, 51분이니까 마무리하시고 아무튼 금요일까지 이제 오답 밀린 거 많이 써보시고 연습 많이 해봐.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종아, 뭔가 분할 분배라는 개념이 좀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잡히니? 네. 윤종아, 한 번 더 물어봐, 마지막으로. 너가 생각하는 분할을